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기업 분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8월 3일 16시에 올라온 뉴스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과 관련해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결단 시점이 왔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책임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뉴스가 있고 시간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반등했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아나항공도 문제가 있습니다. 발단부터 현재까지 차트로 살펴보면 19년 9월 3일부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의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예비차를 참여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재무가 우량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부채가 많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그리고 업종이 완전 다른 분야를 인수하면서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19년도 말에는 지수가 좋았거든요.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슈 있으면서 마침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항공사와 여행사들 실적이 나빠질 거란 전망하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적자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졌죠. 그런 다음에 지수 반등과 함께 등락이 나오는데 아시아나 인수 과정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상승 중인 거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은 게 왜 호재인지 그리고 현재 주요 쟁점인 인수 이행보증금 2,500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의 방향성과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례부터 살펴보죠.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을 했었어요. 그때 대우조선해양의 구조들이 기업 내용을 살펴보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인수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3,150억 중에 1,951억을 반환하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에서 이행보증금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으로 평가한 만큼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을 무산시킨다면 이행보증금 2,500억 중에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손해배상액으로 평가하면은 감액이 여지는 있겠죠. 그러면 계약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3월 달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때 인수할 자금 일부를 주주배정 공모유상증자를 통해서 3,200억 조달을 받았고 7월 달에는 또 부족한 자금을 무보증 변환사채를 통해서 합쳐서 3,000억을 무보증 사채로 발행을 하면서 투자 설명서를 냈습니다. 이게 최신 자료인데 유튜브 하면서 투자 설명서 창은 처음 켜들어요. 투자 설명서는 이러한 M&A 케이스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투자 위험 요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 중이신 기존 보유자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메인은 왜 무보증 사채를 발행을 하냐 그 배경인데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 이게 메인이죠. 어딜? 아시아나항공을 취득 금액은 2조 취득 후에 소유할 주식수는 4억 주 지분 비율은 61.5%가 됩니다. 구주는 현금을 취득하고 신주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기로 했고요. 취득 목적은 현재의 사업 목적과 다른 신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취득 예정일자가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 경과 그날의 다음날 또는 당사자들이 거래 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날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선행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인수인들의 신주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본 계약이 규정된 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종결일 현재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두 번째,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 종결일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세 번째, 본권 거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고 본권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판결, 명령, 감유, 가처분, 기타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의 본건거래에 대한 기업 결합 승인을 포함하여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종결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필요적 정부 승인이 취득될 것. 다섯 번째, 9년 6월 30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인수인들의 종결 선행 조건에서 이 조항이 뭐냐면, 인수했을 때 19년 6월 30일과 인수할 즈음하고 비교했을 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면 이 선행 조건이 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조항을 통해서 소송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의 내용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약을 해드릴게요. 투자 설명서에 나오는 리스크들을 요점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업의 산업적 특성입니다. 국내 경기, 이벤트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죠. 두 번째는 경기 흐름과 항공운송업의 연관성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동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1월에 예상한 전망치 대비 6.3포인트 감소한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 침체는 글로벌 항공운송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부 차입 및 리스에 따른 항공기 확보 관련 위험입니다.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 자체 현금 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또는 리스를 통해서 항공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로 항공기를 확보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은 1200원대에 정착을 해 있죠. 그래서 그 정부 이전하고 현재하고 외화 가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큰 항공사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환율 상승이 가격 상승을 야기해서 항공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여행 수요가 줄어들죠. 그리고 재무 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최근에 LCC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진입 및 저가 항공사인 LCC의 노선 확장으로 경쟁이 심화된 겁니다. 비행기 운항하려면 노선을 돈 주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항공사들이 생기면서 입찰 경쟁도 붙고 그리고 막상 입찰은 받았는데 이 항공 노선을 사용하려 해도 항공기 수요가 마땅치 않으니까 적자가 심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많겠죠. 다음은 유가 변동 위험입니다. 사실 유가는 떨어지면 무조건 항공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오르든 내리든 항공사들은 유류 활동료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유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유가가 오른다 해서 손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최근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코로나 이슈로 원유 수요 감소가 워낙 심해져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이슈가 생겼고 서로 감산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면서 유가가 크게 변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락 변동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 수요 감소가 원인이 돼서 운항 또한 현저히 감소, 그래서 실적 개선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들이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죠. 현대산업개발은 살펴보면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5,500억, 지배주순이익이 4,137억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매각 이슈에 크게 상승을 했었고 입찰 과정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국유화 관련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에는 호재로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종목 중에 매매를 했어야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인데 거시상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투자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항공주는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떻냐면 컨센서스상 작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7조 중에서 영업손실이 4,437억, 당기 순손실이 8,179억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3월달에 영업실적 공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대한 손실이 19년도 한해가 등 크게 있었죠. LCC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국내 항공사 전반의 여객 수익성 하락, 치킨게임 한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화물 경기 둔화,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비용 증가, 정비 충당금 추가 적립 반영이 됩니다. 충당금은 왜 생기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을 안 하고 공항에 정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습니다. 비행기 톤당 금액을 매겨서 주차비를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시간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운항 일정이 없어도 한 번씩 비행기를 운전해서 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랜딩 기어라는 바퀴가 모양 변경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경기가 아무리 둔화가 되어도 이 사람이 타는 여객 운항이 감소되면 이 좌석에 화물을 실어서라도 하늘 위에 떠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좌석까지 화물들을 실어서 나르겠어요, 그죠?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65% 인수를 하면은 이런 손실들을 충당을 해야 된다. 65%를 연결 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투자 설명서가 엄청 긴데 여기서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편 당사가 인수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성과에 따라서 영업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당사에 비해 열 위한 수준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위험이 당사의 일부 전이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LCC 현대산업이 꼬집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수 과정이 있는 19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가 5조 5천억 가까이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외화 차입이 많아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손실이 큰 상황인데 부채가 5조 5천억이 증가한다면은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정상화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할 리스크가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인수하려는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의 임원이나 대표였어도 19년도 9월 때쯤이었으면 신규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인수를 고민할 법 했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인수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채가 5조가 넘는 금액이 증가하고 코로나 영향 받았고, 뉴스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숨기는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낸 게 많이 있죠. 재실사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분양 물량이 20년도부터 점점 증가할 전망이 건설 경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20년도 실적이 최저점일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20년도까지 하락을 하고 20년도부터 실적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우상향에 나서는 흐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PR이 8에서 3점대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PBR이 1에서 0.5 수준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PBR이 1에 가까울수록 적정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0.53이면은 적정 가치의 반 정도 되는 겁니다. 퍼도 8이었던 게 3.8까지 떨어졌으면 8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올해 EPS 5,674원 곱하기 8, 저평가에서 적정 가치까지 올라갔을 때의 주가가 현재 실적을 반영하면 45,000원인 겁니다. 45,000원을 선을 그어보면
과거에 19년도 초에 있었던 주가입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했을 때 적정 가치를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형성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평가를 만든 건 이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 이슈로 인해서 재무가 나빠질 거란 전망에 떨어진 거고, 앞으로 아시아나 입찰을 무산으로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45,0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을 갈 거다. 과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을 했던 거는 2008년인데요. 그 이후에 7, 8년의 법적 공방을 통해서 16년도에 결말을 맞이한 게 반환금 1951억을 하나그룹이 7월 달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 이 중에서 반환금 1,951억으로 판결한 게 16년도 7월입니다. 현대산업개발도 2,500억의 인수 이행보증금이 예탁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법적 공방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수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현대산업개발을 매매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하면 이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을 통한 재무 급변 리스크를 막아서 본래 기업 가치 PBR 1 또는 PER 8만큼 평가받는 45,000원 회복 구간을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건설사들은 주가가 급변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일로는 변화가 작습니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반등으로 인한 호재를 기대해 볼 수는 있죠.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단기 하시는 분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윙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무산되면 국영화 가능성이 있는데, 그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에 시세 있을 때 반드시 단기적인 수익으로 끌고 가셔야지, 만약에 물렸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이 인수가 되고 주가 흐름이 좋았나요?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죠? 그 전에는 주가가 강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번 시세에서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번 시세 안에서만 먹고 꼭 나오셔야지,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HDC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시가총액도 훨씬 가볍고, 대신에 지주회사 특성상 갑작스러운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본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성향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HDC가 급등 출발했으면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그럼 기업의 일봉 특성과 업종 특성,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드릴 거는, 아시아나항공이 무리면 안 되는 가격 범위를 설명을 드리자면, PBR이 1이 넘은 가격에서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야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기업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하는 PBR이 1이라면 30% 정도 계리율이 있죠. 그러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30%만 올려봅시다. 5,160원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5,160원이 넘어갔을 때 주가가 매매된다면 물립니다. 일시적으로 추세에 의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이 기세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이런 구간이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적어질 거예요.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금 자산도 보이지가 않죠. 꼭 매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대산업과 HDC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서, 되도록이면은 좀 가벼울 수 있는 테마주를 건드셨으면 좋겠고, 아시아나항공은 가벼운 대신에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워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분할해서 쪼개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개미들이 주식 보유자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꼭 리스크 회피 관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이슈 종목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기업 분석한 계기는 이틀 전에 구독자분이 HDC 가능할지 물어봐 주셔서 그때 당시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아시아나 살펴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말미에 이 종목은 공부해서 매매 판단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가 나가면 10중 8구는 사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말미에 이 종목은 매매를 고민을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난 거는 회피해가는 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리스크가 큰 기업이니까 리스크가 큰 테마주는 피해보자. 그래서 가치 투자 경험을 저와 같이 500만 개미와 같이 쌓아가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면 정기적으로 종목 분석 올려드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